숲은 고요하지 않다. 엄청 시끄럽다. 식물, 동물, 그리고 미생물, 경이로운 생명의 노래. 마들렌 치게지음. 비슷한 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자연과 생태 분야에서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최고의 책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과학 정보가 풍성하면서도 문학적이다. 문학적인 과학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번역마저 아름답고 정확하다. 판타레이.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마들렌 치게는 생명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자연의 질서에 공감하는 것이 최고의 힐링이며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나무와 새, 곤충, 물고기들의 속삭임을 알아듣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들고 숲으로 가야 한다. 나무의사 우종영.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의 저자. 이 책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물의 소통 방식, 자연의 언어가 담겨 있다. 내가 숲에서 보았던 꽃잎이 왜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는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왜 관현악단의 악기 소리처럼 들렸는지, 무엇보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숲의 소리와 형태, 냄새의 변화 같은 것을 더 세밀하게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 숲의 생물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코로나 시대 각자의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본이 되어줄 것이다. 식물 세밀화가 이소영님.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한다. 왜?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소통하고 있을까? 식물이 들을 수 있고 버섯이 볼 수 있다고? 허풍을 떨고 능수능란하게 속임수를 구사하는 건 인간만의 전유물일까? 아니다. 새들과 물고기, 심지어 달팽이들까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소통법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 생명은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어디에 빛이 있고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먹이가 있는지 또 어느 쪽에 천적이 있는지와 같은 정보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당연히 의사소통이 필수다. 인간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는 생명체들 간의 이런 정보 교환과 무생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치열하게 작동함으로써 형성된다. 독일의 행동생물학자 마들렌 치게는 이 책에서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바이오는 생명을 뜻하고요. 라틴어에서 유래한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즉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은 생명체들 사이에 활발한 정보 전달을 뜻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같은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How are you? 만나서 겁나게 반갑다. Fine, thank you. And you? 아, 이 새끼가 이거. 그래 따라 나와봐. 나와봐 이 새끼야. 그에 따른 반응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언어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종종 일상에서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낍니다. 마들렌 치게는 이 책에 등장하는 생물들의 소통에 관한 비밀이 그런 한계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체내 수정을 해서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대서양 물고기 몰리에서부터 자신을 노리는 천적을 속이기 위한 암호를 발신하는 쥐바퀴, 특정 주파수에 반응하는 옥수수 뿌리, 공중 변소를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는 토끼, 그리고 눈 대신 세포를 이용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플라나리아까지 기상천외한 생물들의 더 기상천외한 소통의 기술을 만나게 해줍니다. 저자 마들렌 치게는 독일의 포츠담, 베들린, 그리고 호주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도시 및 시골에 서식하는 야생토끼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따른 연구로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행동생물학자로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연과학적 탐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감수의 글, 숲은 고요하지 않아야 한다. 최재천 교수님의 글이고요. 서문, 모든 생명은 대화한다. 제1부, 어떻게 정보가 교환되는가에서는 1장, 생명은 발신 중, 온통 다채롭고 화려하다. 자연 오케스트라, 냄새의 세계. 2장은 생명은 수신 중, 발신과 수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듣고 감탄하라. 언제나 후각세포 먼저. 2부에서는 누가, 누구와 왜 정보를 교환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단세포 생물, 최소 공간에서의 소통이란 주제로 3장이 시작되고요. 먹고 먹히다, 박테리아가 박테리아에게. 그리고 4장에서는 다세포 생물, 버섯과 식물의 언어라는 주제입니다. 맛보기로 조금만, 식물의 취향별 방어법, 유성생식 혹은 무성생식, 이웃사랑. 5장은 다세포 생물, 동물적으로 탁월한 소통이란 주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언제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쪽으로 올래?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갈까? 둘, 셋, 여럿, 집단에서의 소통.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모든 게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6장, 동물이 숲을 떠났을 때라는 주제로 주가지수와 토끼의 접점, 이 이야기의 교훈이란 주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해주는 것, 귀로 들리지 않았던 것을 들리게 해주는 것. 이것이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배우는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그만큼 저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어느 날 돌고래와 강아지가 장난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였나 페이스북이었나? 고양이와 개가 서로 대판 싸우다가 또 언제 그러냐는 듯 다정하게 장난을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개는 멍멍하고 고양이는 야옹야옹하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전혀 다른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돌고래는 초음파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박쥐면 몰라도 강아지가 초음파를 쓴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지? 사람은 좀 다르죠. 인도의 드라비다족과 한국어는 서로 발음과 뜻이 비슷한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직접 인도에 가서 물어봤을 때 정말 비슷한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이 때문에 고대에 분명한 교류가 있었다거나 역사적, 혈통적, 친연성을 갖는 특정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와 고양이, 돌고래도 어떤 특정 시기에 의사소통 방식이 같았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상상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히 점점 정확해지는 과학 방법들 덕분에 과거에 알지 못했던 바이오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더 또렷이 볼 수 있게, 또 더 정확히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끼 때부터 함께한 반려견은요, 눈빛만 봐도 배가 고픈지, 놀아달라고 하는지, 심심한지, 무서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감정도 반려동물들은 눈치를 챈다고 해요. 꼭 그렇진 않죠. 물론 사람이 그러듯이 한결같이 무딘 녀석들도 있습니다. 숲이나 공원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한번 켜고 아무 곳에서나 녹음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어폰을 연결하고 조용한 곳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각양각색의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 길고 짧고 끊어지고 늘어지는 다양한 새울음 소리들이 생각보다 아주 크게 들릴 겁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코끝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요즘은 이제 달콤한 아카시아 향기가 많이 풍기죠. 나무들마다 뿜어내는 독특한 냄새가 마치 칵테일처럼 섞여 있을 겁니다. 이 냄새들은 숲마다, 들녘마다 시시각각 또 다릅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소리, 냄새들로 가득 차 있을까?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무도, 새들도, 풀벌레도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나한테도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닐까? 만약 내가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 한번 해보잖아요. 나무와 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살아있는 모든 자연의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다면 나무의사 우종영님이 전하는 이야기처럼 최고의 힐링과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구와 내가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연이 엄청 시끄럽구나. 너무 잘 들리기 시작하면 귀를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자연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자연이 나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이제 들을 준비를 하는 건 어떨까요? 이 책 숲은 고요하지 않다는 아주 멋진 통역가가 되어 드릴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숲으로 더 자주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우와, 얘 봐. 아, 청개구리다. 유령도 없을 때 돋보기를 보는데요. 어떤 돋보기가 따라다니는데 이거는 열대끼를 볼 수 있는 돋보기예요. 이세란 유령의 돋보기인데 여기 안에 있는 씨앗을 무시하시면요. 누르지는 말고 얘 다치니까 화내잖아. 누르지 마 이러죠. 누르지는 마. 아프다고.